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 강화를 위해 군악권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며 국방공업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2월 9일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 사족지를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 아래 자립적 국방공업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오늘 평천혁명 사족지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더 소중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평천혁명 사족지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0월 이곳에 병기공장 토전을 잡아주시고 1948년 12월 12일에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기간단총 국가시험 사격도 바로 이곳에서 하시었다고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어느덧 장장 70년 세월이 흘렀다고 속 깊은 오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의의 로고가 있어 우리가 어느 날 구웠던 무장장비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토에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우리 수령님은 만고의 명장, 만고의 명인, 만고의 대송인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 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 한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 주었으며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천추만대의 길이 빛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방 후 우리 선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 그때 그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우리 앞에 나선 난간과 시련은 바람 앞에 물거품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신열이 깃든 주체적 군수공업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모든 것이 오목했던 해방 후에 우리 손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 그때 그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넘겨다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더욱 옥색에 다져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열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군수공업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고 당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거무추동하는 데서 평천혁명 사족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참관 조직사업과 강사들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우리 사족지로는 8,600개 단체의 82만여 명의 참관자들이 찾아와서 정말 자립적 국방공업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만장약하고 천겹만겹의 성세가 되어 주체혁명협을 대르리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요가 백두 전구들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강무역 지도국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주체혁명의 발원지, 혁명전통 겨냥의 중심지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조국 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멸족의 기세,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 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는 부주제 군상들을 돌아보면서 백두에서 개촉된 주체혁명협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주체 28, 1939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군하시어 첫날 밤을 수경하신 청봉 수용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무기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미용군술로 조국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이후 곤창 수경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항일 유격 대원들의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가슴 깊이 체험했습니다. 백두대지에 새겨진 항일 혁명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길을 타고 치어 대홍단 혁명 전적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조국 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무산지구 전투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대용 부주제 부각 군상과 대용단 전투 지휘처 등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조선혁명의 첫 페이지를 장엄하게 아로새긴 빨치산의 역사를 폐부로 절감하며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싸워 승리한 혁명 선열들의 생활 기풍과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자기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창광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5, 1956년 6월 백두산내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시던 역사의 나날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삼토공 귀틀집을 찾았습니다. 삼토공 귀틀집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석으로 다져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인민 사랑의 혼신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백예봉 수경지에서 답사자들은 탁월한 지략과 리용군술, 독창적인 유격 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쥐락펴락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 위인상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항일 선열들의 강인성과 투쟁성, 혁명성을 폐부로 절감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 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전과 우리 인민의 봉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전국의 농촌을 세상에 부러먹는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중앙의 순간 뜻에 받들려 함경남도 금이하군 사륙농장의 여러 마을에 본보기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김철현 특파기자는 문명 창조의 새 시대의 사회주의 농촌의 새 모습으로 훌륭히 변모된 금이하군 사륙농장의 새집들이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 속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선 농장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 살리면서도 건축형 속에서 다양성이 구현된 문화주택들에는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고 마을들에는 휴식터와 공동 축사도 꾸려져 있으며 집 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농촌 건설을 중요한 책으로 내세운 뜻을 받들고 함경남도와 금이하군의 일꾼들은 일정별 공정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건설 장비,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공사 조직과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켰습니다. 건설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살림집 건설에서 실용성과 저용 예술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각종 부재들을 지방의 흔한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많은 세멘트를 전락하여 300세대의 살림집과 공동축사, 각종 시설물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총동원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살림집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일에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함경남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 동지, 도와 금야군의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동지는 연설에서 어머니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훌륭한 새집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열렸습니다. 우리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실증하며 일떠선 새마을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대중 제1주의로 본용하는 우리 조국, 우리 농촌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촌경영의 담당자, 주인이 돼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고 문명한 행복의 토전으로 보다 아름답게 꾸리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이루어 나갈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됐으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새집들이로 흥성이는 마을들에서 충판이 벌어지는 속에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군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던 우리 농장이 오늘은 수백 세대가 제일 먼저 통째로 새살림집에 들어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농장이 온 마을이 변했습니다. 못쟁이는 집을 바꿔보니까 군대에 나간 아이에게 우리 집 창조연,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마을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 중심의 제도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뽀듯이 느끼며 당의 운덕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들에서 양육장들을 잘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량강도의 양육장에게 일떠세웁니다.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나무모 생산과 정호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들이 그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양육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테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양육장의 정호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조국 강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사회주의 선종으로 꾸리시기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치고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도 양육장이 훌륭히 일도선 데 대해서 언급한 다음 도 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육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5일에 개막된 제14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전국의 500여 개 단위들에서 개발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모든 생산 단위들이 제품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또 밀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경남도에서는 이번에 대군산 종합식료공장, 련포 온실농장을 비롯해서
당의 령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단위들을 기본으로 해서 350여 종의 제품들을 출품시켰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도 안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리 인민들이 평가를 받아보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훈한 히토류 원료를 가지고 휴대하기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천연 건강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전시회들을 참가해 보면서 우리 제품을 실제 사용한 사용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그 성능을 보다 개선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육 정보에 널리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여기 단위들이 많이 참가하였는데 좋은 경험도 많이 배우고 경쟁도 하면서 교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철 도시경영부문 미학토론 8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와 각 도의 도시경영, 설계, 감독, 건설, 교육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과 여관 단위의 일꾼, 과학자, 기술자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과 건물관리, 이런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평양시와 각지의 새 거리들과 농촌 살림집들, 생산 건물들, 교육, 보건, 문화후생시설들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도시의 면모, 지역의 면모가 개변되고 조국의 모습이 날마다 변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산림집과 공공건물 관리에서 거둔 성과들과 건물 진단 및 보수에 적용되는 선진과학기술을 보여주는 브로카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대량 살육적인 군사작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3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 북부에 있는 팔레스티나 피난민 수용소의 한 주택 건물을 목표로 공습을 가해서 37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가자시의 거리와 살림집들, 병원이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아 이날 하루 동안에 70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됐습니다. 의료봉사 시설들이 파괴되고 보건위기는 더욱 악화돼서 병원들에서는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남부해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육전 확대는 이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지역 나라들에서 최근 폭우와 큰 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나라들에서 큰 물로 약 270명이 목숨을 잃고 9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케니아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폭우와 큰 물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일 메라피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재가 3,000m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으며 큰 돌들이 사방으로 뿌려졌습니다. 화산 분출로 현지에서 11명의 등산가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분화구로부터 반경 3km 구간을 위험지대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돌림감기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26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13만 9,900여 명의 돌림감기 환자가 등록됨으로써 이번 계절에 들어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무원들의 건강에 유익한 몇 가지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원들은 하루에 9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앉아서 일하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은 비만증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처리함으로써 조기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빨리 걷기와 자전거 타기,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하루에 22분 정도 하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서 처리되는 조기 사망 위험성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성능 높은 여러 가지 기계 설비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성능 철근 구조물 자동 용접기입니다. 이 기계는 모든 작업 공정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조작하기가 매우 간단하며 작업 정밀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동식 제재기입니다. 이 기계는 톱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수동식 크랑크와 톱날 조종팔, 안정장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 시 정밀도와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제재기로는 길이가 최고 5m, 직경이 70cm까지의 통나무를 제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성화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자강도와 양강도에 선 새벽에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선 흐리거나 개였습니다. 소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피온에선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산과 함흥, 평성, 청진에선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4도로서 어제보단 1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12도나 높아서 낮 동안의 날씨는 아주 푸근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였는데 평년보다는 12도, 어제보단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지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동해 바닷가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드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선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5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에선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에선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점차 3m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